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속초입니다. 속초의 명물 코다리를 활용해서 코다리 무조림과 그리고 무나물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코다리 무조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다리가 원래 명칭은 명태죠. 네. 자, 명태 여기 보시면 살짝 건말린 거예요. 네. 반 정도 건조를 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코에 4마리씩 이렇게 끼워서 팔아요. 여기 그래서 코다리인 건가요? 그래서 코다리예요. 그래서 손질을 잘 해야지만 냄새 나지 않게 조림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손질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느러미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셔야지 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배 쪽에도 네. 꼬리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안쪽에 있는 내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검은 막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전부 손질을 해주셔야지 네.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 막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전부 잘라주시면 되고요. 네. 머리를 버리시면은 또 조림에 맛이 없어요. 아, 머리도 쓸 거예요. 머리도 쓰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막을 조금 크게 3등분 정도 할까요? 요즘에 마트 가면 다 토막을 내줘요. 다 손질이 돼서 나오죠? 네, 토막을 해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 전부 내장을 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귀찮다,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마트 가서 손질된 코다리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뜯어주시고. 그다음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주부님들은 충분히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머리가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넣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 부재료가 있어요. 네. 자, 부재료를 보시면 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혀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큼직하게 썰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은행잎 모양으로 네. 썰어주시면 돼요. 고추. 고추도 청양고추. 청양고추인가요? 네, 이거는 청양고추 매운 거고요. 네, 붉은 고추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코다리가 굉장히 영양이 좀 가득하죠? 그렇죠. 조금 살짝 말렸기 때문에 영양도 좋아요. 자, 밥 반찬으로 드시면은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입맛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조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파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우선 저쪽에 물이 끓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냄비 한쪽에 밑국물이 끓고 있어요. 밑국물이에요. 밑국물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음. 두고물이라든지 다시마, 다시마. 이런 이제 야채 같은 것들을 네. 충분히 넣고서 끓였잖아요. 그 국물로 활용을 해주시면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고요. 무가 이렇게 커요. 네. 굵기가 굵기 때문에 이거를 이 국물에다가 한번 익혀주는 거죠. 아. 그냥 하지 마시고요. 네. 잘 안 익거든요. 그리고 얇게 썰면은 또 물러지고 네. 모양이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살캉하게 익혀주죠. 네. 그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간장. 간장. 네, 오늘 코다리 2개 분량이에요. 간장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넣어주시고, 설탕. 설탕. 단맛으로 설탕과 그리고 이거는 청주. 청주. 그 코다리의 비린 냄새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네, 비린내, 잡내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요거는 물엿. 물엿도 조금 넣어주면 윤기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생강 조금 다져서 준비를 했어요. 곱게 다져서 넣어줬고요. 자, 그리고 후춧가루 넣어주시면 돼요. 후춧가루, 참기름.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다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 부엌에 네. 다 있는 거니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코다리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코다리도 조금 한 코를 사면은 양이 넉넉하거든요. 예. 그래서 2마리 정도만 쓰시고 2마리는 냉동실에 얼렸다가 다음에 또 한번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생물은 생태. 그렇죠? 네. 얼린 거는 동태. 잘 아시네요. 네. 예,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명태는 뭔가요? 그거를 모든 것을 합해서 합쳐서 명태. 예, 명태라고 그래요. 말린 거를 황태. 네, 그렇죠. 너무 잘 아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림장도 다 만들었고요. 네. 자, 그러면 옆에 한번 요거를 가지고 가서 네. 여기 보시면 무가 네. 한 절반 정도 익었어요. 네. 그러면 양념을 한 2큰술 정도 덜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양념에 살짝 간이 배이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한 3분 정도, 네.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코다리를 넣고서 이 양념을 다시 넣고서 이제 조림을 할 거거든요. 그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국물이 잦아들게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국물을 위에다가 끼얹어줘야지 골고루 간이 잘 배이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손질을 깨끗하게 다 했어요. 씻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까지 전부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올려주시고 요 나머지 양념을 다 올려주세요. 맛있겠네요, 선생님. 자, 양념이 어느 정도 진해야 네. 밥 반찬으로 먹었을 때 제대로 맛이 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끓여주는 게 좋을까요? 한 코다리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쉽게 무르거든요. 예. 그래서 무가 물러질 정도로 되면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박잘박하게 국물을 붓기 때문에 네. 이게 잦아들 정도로 돼야지 돼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20분 시간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요때 자, 뚜껑을 덮죠. 뚜껑을 처음에는. 덮나요? 예. 네, 처음에는 덮고 끓어오르면 살짝 열고서 비스듬히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이제 냄새가 빠지는 거는 빠지고 네. 국물이 조금 졸아들게 이렇게 조금 열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다리 무조림이 맛있게 이렇게 졸여질 동안 그 무나물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나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무나물은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요 물을 채를 썰었어요. 채를 썰고. 네, 채를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볶을 수 있는 냄비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는 참기름인가요? 들기름. 나물 요리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들기름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무나물을 만드는데 저 물을 채를 쳤잖아요. 네. 혹시 이제 써시는 분들이 아우 너무 힘들다 하셔서 이렇게 강판에 이렇게 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채칼. 네. 그것도 괜찮나요? 괜찮은데요. 씹히는 질감이 달라요. 아, 다른가요? 나중에 부서질 수가 있어요. 아. 저기 비닐 장갑 좀 하나 네. 주시겠어요? 자, 이거를 먼저 들기름이 잘 익혀질 수 있도록. 묻혀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름 코팅을 해주면은요, 네. 요 무가 부서지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해서 네. 됐으면요, 한번 따글따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무나물이다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이 무는 네. 지금이 가장 맛이 좋아요. 저장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주 지방에서 또 제주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빛깔도 좋고 무가 단맛이 있고 단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을철에 김장이 끝나고 무를 저장을 잘못하면은 바람이 들거나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너무 오래도록 두시지 마시고 네. 빨리빨리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처럼 코다리 조림도 무 넉넉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찬이 없을 때 쉽게 무나물을 만들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무 같은 것들을 좀 사뒀다가 네.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그냥 냉장고에 뒀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뭐 무나물이라든지 코다리 무조림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밑이 살짝 누를 정도로 누르려고 할 때 여기다가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을요? 네. 네. 저는 오늘 만드는 무나물은 조금 국물이 잘박잘박하게 있게끔 만들 거라서 네. 국물을 조금 버주면은 이렇게 볶았기 때문에 굉장히 뽀얗게 나오거든요.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 뚜껑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기름에 물을 좀 볶다가 물을 부었잖아요. 네. 이게 어느 타이밍에 좀 물을 넣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밑이 살짝 누르려고. 누르려고 할 때. 예, 예, 예. 근데 태우면 안 되는 태우면 거죠.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름 코팅이 다 됐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물은 그냥 맹물을 부어주셔도 되고 네. 밑국물을 쓰셔도 되고 때로는 쌀뜨물을 넣으셔도 쌀뜨물 좋죠.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이거를 양파를 넣어야지 되는지도 조금 아셔야지 돼.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넣는 시간이 있어요. 코다리가 익었을 때 익었을 때 그때쯤 해서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다리가 익었다라고 하는 건 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세요. 아, 찔렀을 때 속 들어가면 그때 부드럽게. 양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 또 볼게요. 자, 끓고 있어요. 무에서도 수분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어요. 그러면 양념을 여기다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파 다진 거. 네, 다진 거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마늘 다져서 준비를 또 했어요. 마늘 다진 거. 무나물에는 생강즙 있으면 조금 넣어주세요. 조금 2분의 1티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양념을 익혀주는 거죠. 이 무나물은 약간 그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 슴슴하게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드시기에 참 좋은 음식일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요. 네.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요. 입맛 없을 때 비벼 드셔도 아주 훌륭하고 맞습니다. 국물을 좀 넉넉히 잡아서 찌개처럼 드셔도 훌륭하고요. 네. 여기 이제 간을 맞출 거예요. 네. 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다 익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투명하죠. 네. 이렇게 쭉 쳐지죠. 네, 뻣뻣하지 않고 이럴 때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깨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선생님, 그럼 완성인가요, 그러면요? 네, 완성이 됐어요. 자,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향도 좋죠. 네. 들기름이 들기름 들어가서. 향이 날아가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무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기름으로 또 영양을 보충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밥 위에 얹어가지고 김 딱 싸 먹으면 아이고 좋죠. 그치요? 너무 좋죠. 이게 국물이 들어가서 더 촉촉해 보이게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무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수하고 달큰한 무나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코다리 무조림도 잘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아유, 여기 조림 냄새가 냄새 너무 좋아요, 선생님. 맛있는 냄새가 네. 나죠.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가끔씩 끼얹어줘야 골고루 양념이 스며듭니다.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추. 고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파도 넣어주시고, 파까지.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네.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짝만 이 양념들이 숨이 죽게. 네. 와, 선생님 이게 조림이긴 하지만 이 양념장 국물 자체가 맛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많이 안 졸여도 나중에 여기다 막 밥 비벼 먹어서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예,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네.
무를 큼직큼직하게 두껍게 썰어서 아주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보기만 해도 네. 감탄이 아. 나죠. 식욕을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졸이시면 안 돼요. 국물이 잘 박하게 있어야죠. 자작자작하게 있어야 이렇게 견져줬을 때 마르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촉촉하게 되도록 이게 견져주는 분량이 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국물이 있어야 밥도 여기에다가 비벼 살짝 먹고. 비벼 먹을 수도 네.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다리 무조림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이 되면 더 맛있어진다는 물을 활용해서 바로 코다리 무조림과 그리고 소화에 더 좋다는 무나물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아, 선생님의 그 요리는 월요일부터 제가 느꼈지만 네. 조화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돌고요. 네.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색이 하얀 것부터 좀 먹어야 되죠. 네. 네. 예. 무나물부터. 네. 음. 어릴 적 물을 엄청 좋아했어서 그냥 물을 들고 먹었던 어릴 적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또 목에 넘어가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거는 밥을 부르네요, 선생님. 그쵸? 입맛이 그냥 확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무로만 했기 때문에 좀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밥이 확 생각이 나면서 이 들기름의 향, 그리고 이 무의 부드러운 식감, 그냥 여기다가 다른 거 없고 밥이랑 이 무나물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나물한테 좀 사과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요? 무나물아, 미안해. 너무 맛있네요. 저는 좀 뭐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코다리 무조림. 자, 코다리 무조림. 자, 그럼 먼저 오늘 무를 활용했기 때문에 무나물에 들어간 무와 그리고 코다리 무조림에 들어간 이 무는 맛이 또 어떻게 다를지. 입에서 그냥 사르륵 녹죠? 어, 그 정도로 부드럽게 잘 익혔습니다. 양념도 잘 배어들었죠? 우리가 갈치조림이라든지 고등어조림 먹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가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먹은 이 코다리 무조림에 들어간 이 무가 야, 이 감칠맛이 더 좋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궁합이 잘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무 양념장 안에 코다리의 맛도 좀 스며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워낙 부드럽고 푹 잘 익어가지고 치아가 좀 약하신 분들도 그냥 이 아래 위에 혀와 입천장으로만 지그시 눌러도 스르르 넘어갑니다. 맞죠? 참 표현을 잘 하시네. 너무 네. 맛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코다리. 그렇지. 이 맛이지. 이 코다리의 매력은 다른 생선과 다르게 식감이 약간의 그 쫀득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양념에 밥을 말아서 먹었더니 이 뒤쪽 있죠. 뒷목 쪽으로 전율이 싹 오면서 제 두피 쪽에 네. 땀샘이 열렸습니다. 야,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맛있게 밥 먹고 나면 땀이 이렇게 확 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게 식욕을 자극하는 데는 정말 제격인 것 같고요. 추울 때는 이런 음식을 좀 먹으면서 약간 몸에 열도 좀 나고 땀을 좀 내면서 몸에 좀 혈액순환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콧물이 막 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무, 어떻게 처리하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무나물과 코다리를 활용한 무조림을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매일매일 기대가 되거든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